이 알바 유형 자체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고의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고의는 없지만 과실이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가 있습니다.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법리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실무상 이렇게 관련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좀 결과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실무상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법리상으로는 일단 민사사건에 대한 판단과 관련됐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기본 이론적인 법리이고, 두 번째는 이 형사사건에서는 고의범만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방조 같은 경우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고의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고의는 없지만 과실이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바로 인해서 엮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제 무죄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이긴 하지만 설령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알바 유형 자체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지시가 이상한 지시임을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걸 몰랐다는 데 있어서 부주의가 있었다, 즉 과실이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고의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민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과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민사 판결을 할 때 실무상으로는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 피해자도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속아서 돈을 준 거, 피해를 당하는 데 있어서 사기단의 말을 그렇게 믿은 거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라고 해서 이 과실상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배상 책임을 50% 혹은 30% 이렇게 줄여서 배상 책임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해서 판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실무상 꽤 있습니다.